난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아서 아버지랑 자주 낚시를 다니곤 했어. 여러 낚시 포인트들을 다녀봤는데 그 중에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이면 가는 소류지가 하나 있었어. 갈 때마다 큰 물고기들을 몇 번 낚았던 그런 포인트인데 날이 밝을 무렵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밤낚시 위주로 다녔어. 그런데 소류지든 저수지든 밤에 가면 굉장히 어둡잖아. 주변도 조용하고. 근데 그곳은 유난히 더 어두웠어. 주변에 가로등도 하나 없을 뿐더러 주위가 산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낚시를 갈 때면 후레쉬나 랜턴으로 주변을 밝혀놓고 낚싯대를 세팅했어. 그렇게 난 어린 시절 아버지와 낚시를 자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낚시에 대한 노하우를 익혔고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서도 낚시를 좋아하게 됐지.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말았어. 때는 내가 갓 20살이 되었던 해야. 당시 부모님께서 대학은 무조건 인서울을 고집하셨어. 어찌어찌 성적을 간신히 맞춰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게 되었어. 20살 대학생활하면 다들 공감할 텐데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합법적으로 술집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 게다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사귀면서 서울 생활이 정말 너무 행복했어. 심지어 여름방학 때도 본가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서 지냈어. 그러던 중 추석이 다가왔고 명절인 만큼 부모님을 뵈러 본가에 내려가게 됐어. 그렇게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더니 가족들하고 친척들이 다 모여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 그런데 내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울 생활에 재미가 들려서 그런지 시골집이 화기애애하고 정겹긴 했는데 정말 할 일 없이 지루하고 따분하더라고. 그때 문득 스치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낚시였어. 그때가 추석이고 가을이었으니까 고기도 한창 잘 잡힐 때고 이렇게 고향에 왔을 때 아니면 낚시할 기회도 별로 없잖아. 나는 지금이 낚시하기 딱 좋을 때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나는 조용히 혼자 밤낚시 나갈 생각으로 거실 구석에 있는 낚시 가방과 낚시 도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런 나를 보시더니 아버지께서 늦은 밤에 낚시를 갈 거냐고 물어보셨어. 근데 아버지가 취기가 좀 오르신 것 같아서 아버지는 술도 드셨으니 다음에 같이 가시자 하고 혼자 낚싯짐을 챙겼어. 그 모습을 보시던 아버지는 아빠가 보기엔 얼마 있다 금방 돌아올 것 같다며 살짝 놀리듯이 얘기하시더라고. 나는 그냥 대꾸도 안 하고 짐을 챙겨서 나왔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밤낚시를 혼자 가는 건 처음인 거야. 살짝 움츠러들긴 했어. 그래도 남자답게 트럭 짐칸에 낚시 가방을 탁 올리고 아버지랑 자주 가던 소류지 포인트로 차를 끌고 출발했어. 요즘은 외지인들이 낚시하러 종종 들어온다고 하던데 그때까지만 해도 외지인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곳이었어. 5분에서 10분 정도 운전해 소류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차를 세워놓고 낚시 가방과 후레쉬를 들고 물가로 향했어. 소류지는 고요하고 적막했는데 귀뚜라미 소리 같은 벌레 소리만 가끔씩 정막을 깨고 들려왔어. 매번 아버지와 함께 오던 곳이라 익숙하긴 했는데 확실히 혼자 오니까 약간 오싹하더라고. 당시 나는 요즘같이 성능 좋은 낚시 랜턴 같은 게 아닌 왜 옛날에 많이 보던 빨간 원통형 후레쉬 있지? 그걸 챙겨갔었어. 어두운 소류지에서 손전등 불빛에 의존해 낚싯대 세팅을 해야 하니까 후레쉬 밑둥을 아래에 두고 불빛이 위로 싸지게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세팅을 하고 있었어. 불을 켜놓고 느긋하게 채비를 하면 온갖 날벌레들이 다 모여들거든. 그래서 막 서둘러서 세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후레쉬가 깜빡깜빡거리면서 불빛이 희미해지는 거야. 배터리 다 돼가나 싶어가지고 후레쉬를 손으로 툭툭 때리니까 다시 곧잘 나오더라고. 후레쉬가 하도 오래된 거라 그런가 싶었지. 그렇게 다시 서둘러서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또 후레쉬가 막 깜빡깜빡 거리다가 이번엔 아예 꺼져버리는 거야. 난 날도 어두운데 짜증이 나서 후레쉬를 들고 신경질적으로 흔들고 때렸는데 그러니까 불이 다시 또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어. 불이 다시 들어오면서 우연히 불이 비춰진 곳이 근처에 숲풀이 무성한 곳이었는데 그 숲풀 사이로 웬 창백한 여자로 보이는 흰 얼굴 하나가 빼꼼 얼굴을 내밀고 있더라고. 그냥 보기에도 사람 같지 않았어.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이 다시 들어와도 낚시를 계속할 수 있겠어?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귀신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주변에 세팅하던 낚싯대와 장비를 다 팽개쳐두고 차가 있는 곳으로 도망쳤어.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착각도 들고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서 머리 뒤가 삐죽삐죽 곤두서더라고. 풀리는 다리를 겨우 붙잡고 차에 올라탔어. 덜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어. 아니, 도망갔다고 해야 맞겠구나. 그렇게 집을 나선 지 채 1시간이 안 돼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헐레벌떡 돌아오니까 술에 진탕 취한 듯한 아버지가 생각보다 오래 있다 왔다. 내가 뭐라 그랬냐? 아빠랑 같이 가야 된다면서 놀리듯 웃으셨어. 그러면서 얼른 씻고 들어가 자라고, 낚싯대 거기 둬도 누가 가져갈 사람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밥 먹고 천천히 장비를 챙기러 가자고 하시는 거야. 장비도 못 챙겨온 걸 어떻게 아시는지 신기했어. 그렇게 난 밤새 숲을 속에 비친 그 얼굴을 떠올리다가 겨우겨우 잠에 들었어. 그리고 다음날 가족, 친척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난 아버지랑 낚시 장비들을 가지러 다시 소류지로 향했어. 소류지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들, 이 동네에서 그 소류지에서 혼자 낚시할 수 있는 사람 아빠 포함해서 몇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적 없는 소류지나 호수에 혼자 가서 밤낚시 하는 양반들은 진짜 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인적도 빚도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셨어. 다들 오랫동안 낚시를 한 사람들이 그런 사소한 경험 하나 안 해봤겠냐고. 그런 거에 쫄아서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지 않을 담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사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그 소류지에서 낚시하시던 다른 분들도 그렇고 거기서 꼭 뭐를 보시거나 듣거나 한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다고 하셨어. 다만 그런 것들에 홀리지 않을 담이 필요한 거라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소류지에 도착했어. 어젯밤 내가 두고 온 낚시 장비들은 그대로 다 있었어. 아직 두려웠던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자리를 떠났어. 집에 오는 차 안에서 후레쉬를 이리저리 만져봤는데 아주 잘만 작동되더라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그때 왜 혼자 밤엔 물가에 가거나 낚시 가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지 절실히 느꼈어. 아버지와 함께 밤낚시를 다니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봐서 몰랐었어. 이런 부끄러운 경험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어. 너희들도 객기로라도 함부로 외딴 곳에 갈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